전기야 놀자 16강입니다. 오늘은 이 전기에 있어서 RLC, 그러니까 저항,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 이 RLC, 뭐 소자락으로도 그러고 회로, 전기회로에 들어가는 이 역할,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RLC에 대한 개념은 뭐 어렵게 뭐 한다면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건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차이인데, 물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고 완성된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RLC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이미 다 정해졌겠죠. 근데 어떻게 쉽게 이해하는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시험에서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기에 대해서 이제 RLC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각자가 저로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R은 아까 저항이라고 했죠. 레지스터. 그리고 L은 인덕터, C는 캐패시터죠.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R 저항, L 인덕터, C 캐패시터, 콘덴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류 전원에서는 R이 있죠. R은 있는데 교류 전원에서만 L과 C가 더 있죠. 근데 L과 인덕터와 이 콘덴서는 둘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저항 개념으로 들어갔냐, 이게 이해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류에는 R만 있는데 교류에서는 R과 더해서 뭐가 있어요? L하고 C가 있죠. LC가 이거 합쳐서 저항 개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뭐 임피던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직류에서는 R만 있으면 되는데 저항 부분을 생각하니까 L하고 C도 저항 부분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를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L과 C가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임피던스라고 별도로 이렇게 명칭까지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R이 뭐예요? 저항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저항은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 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저항이. 그래서 저항이 센 곳은 전류가 적게 가고, 전류는 어떻게 해요? 저항이 낮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가려고 그러죠. 그 특성이. 그러니까 저항은 뭐다?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한다. 그렇다면 이외에 L하고 C도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서 합쳐고 저항 개념으로 넣느냐? 그럼 이거 L하고 C도 인덕터하고
캐패시터도 뭐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다 이거죠. 뭐를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저항 개념으로 임피던스로 합쳐진 거잖아요. 세 개가 R 플러스 XL, XC 이렇게 한다지만 어쨌든 이게 다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항 개념이라면 인덕터나 캐패시터도 무엇인가를 방해한다 이거예요. 뭘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그러면 이거 저항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저항이면 뭐를 방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R은 뭐예요? 직류수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뭐 가를 막 그 제대로 가는 거를 이렇게 못 가게 저항하는 거잖아. 못 가게 막는 그런 형식이 기 때문에 R을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L과 인덕터인 L과 캐패시터인 C도 저항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뭐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히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덕터. 인덕터라는 것은 뭐죠? 코일을 감았을 때 어떤 코일에 생기는 어떤 그 전기 에너지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 감았을 때. 근데 이 인덕터가 왜 저항 개념으로 됐냐? 그럼 뭘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덕터가 이렇게 보면 뭐를 하냐면 전압 있잖아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류.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거기서 어떤 그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면 코일 자체의 어떤 그 전류 있잖아요. 흘리면 어느 정도 뭔가 방해받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일을 감기 때문에 뭐 코일이 없는 상태에서 뭐 전기가 흐른 것도 아니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면서 어떤 전류가 흐른다면 어쨌든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방해되는 어떤 요소들이 그 뭐 코일 자체가 어떤 그 방해되는 요소가 가질 수가 있는 그 이게 물체니까 100%그 뭐 전류를 완전히 100% 이렇게 딱 해주는 건 없잖아요. 어떤 물체를 뭐 이용하면 그 물체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방해받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덕터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요. 그리고 캐패시터는 전압이 뒤져요. 뭐보다 뒤질까요? 전류보다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앞선다는 거는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는 거고 전압이 뒤진다는 것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류와 이 전압 사이의 그 위상차라고 하잖아요. 위상차 뭐 90도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90도 뭐 180도 뭐 270도 360도 이렇게 어떤 그 차를 이제 그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교류전기는 직류와 다르게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식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각도로 보면은 이제 위상차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상차가 전압이 진상인 것은 앞서는 것을 진상이라 그러고 전압이 뒤지는 것을 지상이라 그러거든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뭐 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전류가 뒤지는 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덕터와 캐패시턴스의 전압 기준으로 보면 인덕터는 전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캐패시턴트는 전압이 뒤져요. 그러면 이제 전압이 앞서면 뭐예요? 그러면 인덕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압이 앞선다.
캐패시터는 전압이 뒤진다 이렇게 그것이 실증적으로 그렇게 작동하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렇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실험으로 알은 게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왜 그러냐고 아니라 앞선 게 확실히 실험으로 증명되니까. 그러면 인덕터가 전압이 앞서고 전압이 앞서면은 뭐예요? 전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류. 전기는 전압만 있어 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압과 전류가 같이 있어야 어떤 전기 회로가 하나가 돼 갖고 어떤 뭐 정확히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거죠. 전압만 있고 전류가 없으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전류만 있고 전압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전압과 전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압이 앞서요. 그럼 전류가 늦었단 말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90도 늦게. 그럼 인덕터가 그러면 인덕터는 뭐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앞에 갔으니까 뒤에 오는 뭐를 뒤에 오니까 앞에 전압이 먼저 가니까 뒤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항하고 같네. 저항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인덕터도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네. 전압이 앞서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니까 이게 저항 개념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 개념이 이 인덕터에도 있다는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응?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 방해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걸 유지시킨다는 개념하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 방해하면 뭐야? 그거를 전류를 뭐예요?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기능을 가졌다 이거예요. 전류를 방해한다는 거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거라는 거죠. 인덕터가. 그러니까 전압에 앞서면서 뒤에 움직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류의 흐름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항된다. 그러면 이제 C 뭐죠? C는 캐패시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캐패시터는 뭐예요? 이것도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면 뭔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아까는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전류의 흐름. 그럼 저항하고 거의 뭐 전류 흐름은 있잖아. R이라는 전류 흐름 방해. 그거 비슷하네. 인덕터하고 저항 있잖아. 그럼 비슷하구나. 방해하는 게. 근데 이제 캐패시터는 뭐예요, 이거? 캐패시터는 전압이 뒤진 거잖아요. 지상이라 그러거든요. 뒤진다는 거는. 앞서면 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상이, 전압이 뒤진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섰다 이거예요. 앞서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앞서가요. 그럼 뒤에 오는 뭐를 그러면 방해시키는 거예요, 지금? 캐패시터는 콘덴서 있잖아요. 콘덴서는 뭐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왜 이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뭐를 방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전류가 앞서가는데 뒤에 오는 뭐 전압, 전압을 전압을 방해시킨다. 전압의 흐름을 방해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전압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전원이 꺼졌다. 꺼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던 전류가 전압을 그러니까 방해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을 딱 방해시키면 그건 못 가게 막는 거잖아. 그럼 못 가게 막는다는 건 유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전압이니까 전압을 유지시키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커피스타가. 그러니까 뭐 그냥 복잡한 그런 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이게 교류에서는 직류에서는 R 저항만 있는데
교류에서 보니까 인덕터와 캐패시턴스도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더라. 그럼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면 저항이 R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턴 세 개를 더해서 임피던스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저항 개념이 확대됐구나. 교류에서는 이게 저항 개념이 단순히 그냥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로 인해서 생기는 저항 개념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콘덴서가 이렇게 부품들 보면은 이 콘덴서들이 달려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콘덴서가 달려 있고 이건 콘덴서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하잖아. 축전. 그렇다고 인덕터도 축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이것은 이 두 개의 그 인덕터나 캐패시터 이거는 에너지를 저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예요? 뭔가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해하는 역할이 인덕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시키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 콘덴서는 전압의 흐름을 방해시킨다. 왜 그렇게 방해되는가 하면 캐패시터 즉 C에 해당하는 캐패시터 콘덴서는 전압이 뒤지기 때문에 전류가 앞서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전압의 흐름을 방해시키고 인덕터는 전압이 앞서 진상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류를 방해한다는 말은 전류를 유지시키는 성질을 갖고 콘덴서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거 정전기가 아니고 콘덴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왜 인덕터도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고 콘덴서도 저항 개념으로 들어가는가 그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콘덴서나 인덕터가 저항 개념으로 하면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럼 인덕터에 방해하는 게 뭐나 그 개념을 이제 알아야 되지. 그냥 인덕터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인덕터니까 뭐를 방해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구나. 방해하는 그런 성질이 있구나. 캐패시터 캐패시터 즉 콘덴서는 이거는 전압이 뒤지고 전류가 앞서가니까 전류가 진상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가니까 뒤에 오는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 개념으로 같이 넣었구나. 교류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잡한 뭐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그렇게 헷갈려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항 개념이다. 저항 개념이니까 뭐를 방해하는 거로구나. 방해하는 요소가 뭐다? 전압인을 방해하든지 전류를 방해하고 있구나. 흐름을.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해를 하니까 그것도 저항 개념이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 왜 그런 방해 요소가 되느냐 하니까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응?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가 없다. 그냥 R은 전압과 전류가 뭐예요? 위상차가 없어요. 동상이라 그래요. 동상. 저항은 전압이나 전류가 진상이나 지상 이렇게 있지 않고 R은 그냥 그대로 동상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직류 전원 같은 경우는 위상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으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게 없죠. 그냥 저항만 있겠죠. 그런데 교류에서는 위상차가 있으니까 그 위상차 때문에
저항 말고 또 다른 저항 개념을 가지는 L과 C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상차를 어떻게 보면 콘덴서 전압을 어떻게 유지시키려는 일정하게 전압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 전류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교류전을 쓸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소자를 만들면 필요하죠. 안정되게 어떤 전압이나 전류를 안정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교류전원이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안정되게. 음.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죠. 음. 그러한 소자들이 콘덴서도 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도 보면 콘덴서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보드에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그 콘덴서들이 고장나면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전압을 어떻게 보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콘덴서들이 이제 고장나면 배가 불러 와갖고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 그 기능을 못 하면은 어떻게 해요? 메인보드 기판에 어떤 콘덴서가 어느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상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메인보드 자체가 제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제대로 일을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고장 현상에서 뭐 모니터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뭐 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아예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든지 하는 메인보드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콘덴서가 아무런 뭐 역할도 안 하고 불필요한 거라면 그런 고장 증상이 안 나타나야죠. 근데 이게 그런 콘덴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콘덴서가 그 역할을 잘 해줄 때 컴퓨터도 화면이 잘 나오는 거고 필요한 거라는 말이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해한다면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저항 R만이니까 R, LC 이거를 어떤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냐면 교류에서 그것이 중요하니까 RLC에 대해서 뭐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뭐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수식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면 뭔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인덕터 보면은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인덕터, 캐패시터, 어, L, C, 일단 개념을 이제 기본 개념을 잡으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헷갈려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뭐 음, 환상 무슨 솔레노이드나 무슨 무진장 솔레노이드나 그다음에 뭐 무진장 뭐 직선 나 원형 코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세기 자기장이 뭐 세기라든지 자장의 세기 뭐 그거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장의 세기나 뭐 자기장의 세기 뭐 이런 거 구하는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떤 거는 2파이 R 분의 NI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2R 분의 NI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뭐 L분의 NI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뭐잖아.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환상 솔레는 뭐 그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지는 것 같아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진장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솔레노이드 뭐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뭐 무진장 솔레노이드가 뭐 L분의 NI, L분의 NI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리고 뭐 무진장 저 환상 솔레노이드는 2파이 R분의 NI라고 그래서 이 두 식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두 식이 다 같은 거예요. 단지 모양은 다르죠. 무진장 솔레노이드하고 환상 솔레노이드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계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이 2파이 R이 L로 주어진 것뿐이지 2파이 R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L은 2파이 R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형 코일은 왜 2R이냐 이거예요. 왜 2R? 다른 놈은 다 2파이 R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2R이냐? 2R분의 N이냐? 원형 코일 2R분의 I 그 2R분의 I냐? 2R분의 I, 2R분의 I. 그러면 원형 코일은 뭐예요? 원형 코일은? 원형 코일은 여러 번 감은 게 아니잖아. 여러 번 감은 게 아니라고요. 이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코일 감은 수를 n이잖아, n이. 그것이 있는데 원형 코일은 이거는 뭐 n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아간 게 아니고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의 그 하나만 이렇게 코일을 하나만 감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n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n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i가 되죠. i가 위에는 분모는 그냥 2r 2r이에요. 그냥 원형 코일 그 원형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 자장의 세기 그거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감아갖고 여러 번 감아갖고의 전체적인 어떤 뭐 자장의 세기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원 하나의 그 중심점을 잡았을 때 그 중심점에서의 자장의 세기. 그러니까 이건 뭐 2파이알이나 뭐 이 원주율 있잖아. 파이알. 2파이알은 원 둘레잖아. 원 둘레.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원 중심의 원 중심점에 있는 자장의 세기를만 하나 여러 가지 가면 뭐 환상 솔레노이드나 뭐 무진장 솔레노이드 같이 뭐 코일을 10번, 20번, 30번 뭐 감아갖고 생긴 게 아니니까 파이알 즉 원 둘레를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R분의 I 하면 그냥 원형 코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무진장 직선 그런 그 있잖아 무진장 직선으로 이렇게 코일 하는 거 그러면 이때는 뭐야 이거는 무진장 근데 이거는 한 번 감는 거 아니잖아 직선이지만은 직선이지만은 계속 감은 거니까 여러 가지가 건수를 여러 번 감을 수가 있으니까 코일을 여러 번 감을 수가 있죠 직선이라도 이거는 원형 코일을 한 번만 감은 거지만 이거는 직선이지만 무진장이 앞에 붙으면 여러 번 감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감았을 때 2파이 R분의 어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거죠.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2파이 R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죠. 2파이 R은 다 들어가 있는데 원형 코일만 이제 2파이 R이고 2R분의 I죠. 2R분의 I. 나머지는 다 2파이 R분의 이제 뭐 NI가 되는 거죠. 2파이 R분의 NI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왜 ER만 들어가고 파이는 코일을 한 번만
감은 것에서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는 것과 코일을 여러 번 감아서 그 자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 번 이렇게 감았을 때는 2파이R이 되지만 원둘레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구해야 되지만 한 번만 감은 거는 그건 원둘레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2R분의 n도 없죠. 왜냐면 한 번만 감았 한 번만 감았어. 뭐 두 번 감았으면 이 곱하기 i 하지만은 뭐 이건 원형 코일 하나밖에 없잖아. 한 번만 감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 어렵지 않게 뭐 솔레노이드든지 뭐 관상구 솔레노이드든지 무진장 솔레노이드든지 그 무진장 뭐 직선이라든지 뭐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단지 이제 개념만 잡으면 뭐 이게 그 식이 왜 이렇게 되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더 그냥 뭐 단지 그냥 이파이아를 L로 바꾼 거 L로 바꾸려니까 뭐 단위 뭐 꽃 같은 크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뭐 그 무진장 직선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했지만 어쨌든 이파이알로 그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 번 감았을 때는 이파이알을 분의 ni고 한 번 감았을 때는 그냥 2r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물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맞다 이거 딱 그게 정확하다. 그 나중에 또 이제 배우다 또 이해가 깊어질수록 또 다르게 잘못 조금 이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대략 있잖아요. 뭐 어떤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잡고 세부적으로 이거 뭐 사소한 것이 뭐 좀 틀렸나 맞았나 이렇게 해야지. 대략적인 개념도 없으면 잊어먹는단 말이야. 잊어먹어. 이 말 나오면 저 말이 비슷한 것 같고 이 말하면 저 말인 것 같고 이 개념이 왔습니다. 근데 간단한 전체적인 개념을 딱 세우면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인덕터 하면 인덕터와 캐패시턴트 개념을 잡으면 이거 서로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이거 인덕터는 또 뭐고 캐패시턴스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죠. 구분이 돼. 어떤 게 전류를 방해하고 어떤 것이 전압을 방해하는가. 요 개념을 이제 이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만 큰 거를 잡으면 그리고 왜 이것을 저항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가? 뭘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이 정정 콘덴서나 인덕터나 뭐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항 R처럼 전류 흐름을 방해하든지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든지 뭐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 개념으로 임피던스로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그 임피던스도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교류에서 저항 개념이 하나 R보다 또 다른 L과 C에 대한 어떤 저항 개념을 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전체적으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해갖고 저항이다. 큰 저항이죠. 합친 저항. 교류에만 있는 저항을 이렇게 다 표시해 준 거가 임피던스군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